네 번째는 대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고립이나 은둔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도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고통은 어떻게 내 아이가 나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가,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가, 이건 너무나 정말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가장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들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입니다. 많이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애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할 수 있나요? 자녀한테 어떤 말을 하면 걔가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굉장한 어떤 매직 월드가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것 같은 기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많이 질문하세요. 근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무엇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줄여보세요 라는 거를 권합니다. 첫 번째는 자꾸만 묻고 또 물어서 그 다음에는 물은 것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것, 즉 묻고 기다리기 부분을 좀 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묻는다라는 건 일단 문장에서 질문형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즉 문장이 끝날 때 뒤에 물음표가 붙으면서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 너 뭐 먹고 싶니? 또는 너 뭐 하고 싶니? 내지는 언제 밖으로 나갈 거니? 아니면 어릴 때 내가 너를 외롭게 해서 그러니? 라고 모든 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문장이 모두 물음표로 끝나죠. 자, 물음표로 끝나는 게 별로 이게 무슨 문제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음표를 자꾸 단다는 얘기는요, 내가 너한테 물었으니 너는 대답을 해야 돼 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대답을 간청하게 되는 게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상담에서는 질문을 남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남발하고 자 빨리 대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우린 보통 그걸 취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조당한다라는 느낌. 자, 예를 들어 너 언제 나갈 거니? 물어봤어요. 근데 자녀가 대답을 안 해요. 왜? 자기도 몰라요. 그렇죠? 언제 나갈 건지를 정해놓고 지금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들었지만 나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겠죠? 아니면 어릴 때 내가 널 너무 외롭게 둬서 그러니? 라고 질문을 끝냈어요. 그러면 글쎄 그런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압력을 느껴서도 대답을 안 하겠지만, 많은 경우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도 답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왜 그러니? 어땠니? 어떡할 거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대답을 기다린다면 이 사람은 그 상황이 괴로워지니까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답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대화가 단절되기가 쉽다. 그래서 반대 얘기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질문을 안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궁금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가, 끝을 맞춤표로 끊는 것을 조금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질문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주길 바란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시각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점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얘기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는 원하는 걸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뭘 먹고 싶니? 지금 얘기해봐 라고 단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린다기보다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주기 바란다. 끝이에요. 더 이상의 압력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밖에는 언제 나갈 거니?가 아니라 밖에 나가고 싶을 때가 되면 그냥 얘기해 줘.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생각나면 얘기해 줘 하고 끝나는 거죠. 즉 문장이 끝에는 전부 점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한번 말을 맺어보세요. 그 대신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기다리고 있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권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묻고 또 묻고 답 기다리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는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책을 하고 끝없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좀 자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 보니
가족이나 내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 눈에 띄어요. 우리 가족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어도 이 사람에게 줬었던 피해 같은 것들도 떠오르고 또한 시행착오를 너무 겪으며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들도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막 후회스러워요. 그걸 이 친구한테 막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잘못했다. 내가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다. 그리고 중학교 때 내가 너 그 말 했던 거 너무 내가 생각해도 지금 너무 후회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세요. 자, 이거는 내 입장에서 내 감정을 전달하시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아까 그 묻고 또 묻고도 입장을 바꿔놓으면 저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엄마, 아버지가 계속 나한테 볼 때마다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후회스럽다 그러고 눈물 흘리시고 이러세요. 그럼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는 좀 그 잘못을 뉘우치시나 보다 이렇게 약간은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번 반복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누가 내 앞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울해하고 나로 인해 끊임없이 자책을 해요. 그리고 막 가라앉아요. 이렇게 되면 나도 또한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삶을 제공한 거에 되는 거잖아요. 즉 자녀 입장에서 볼 땐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우울해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매일 눈물을 흘려. 나한테 맨날 용서를 구해. 그러면 그 만남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실 거면 또렷하게 용서를 구하신 이후에 그걸 계속 반복하신다는 건 상대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자책하고 끝없이 용서 구하시는 건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서를 해준다 한들 자녀가 바로 고립운둔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점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역시 내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꾸 요청하는 겁니다. 간청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간청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나 어느 상담자가 굉장히 이 온든 고립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다고 하니 가보자.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더 부담을 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몇 시로 약속을 어렵게 정해놨다. 그러니 다음 주 화요일 날 네가 힘들어도 꼭 가자. 그 기회 놓치면 또 예약이 안 된다고 한다.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가자. 간청을 하시는 거예요. 또는 날씨 점점 좋아지고 있다. 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동네 한 바퀴 돌자. 네가 너무 힘들면 밤에 같이 놀이터에 나랑 같이 나가자. 라든지 아니면은 네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 병원 한번 가서 심리검사 받아보자. 라든지 요즘 여기저기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다고 하니 신청이라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내용들이 절대로 나쁜 거를 간청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상담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외출, 운동 다 필요해요. 이 친구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응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쫓아다니면서 계속 간청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할 의지가 또는 의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이라든가 요번 달 안으로 라든지 이렇게 기한을 정할 때는 더더욱 그것이 실천될 가능성은 낮아져요. 만약에 요번 달 말까지 했는데 그 시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거를 기한을 정하고 요청한 사람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죠? 2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런 비난이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가 정한 기한이냐라는 거죠. 나는 얘가 2월 말까지 하기를 바래서 말한 것뿐이고 나는 그때까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당사자가 네, 2월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적도 없고 심지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못해 대답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들이 자꾸만 되고 실망하고 원망이 이루어지고 거봐 내가 언제 하겠다고 했어 이런 어떤 비난 말들이 서로 교환이 되면서 관계들이 좋아질 리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외출이라는 부분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외출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많이 봤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 자, 너 동네에 나가봐. 얼마나 지금 뭐 화단에 뭐도 있고 뭐 날씨도 좋아졌고 이런 얘기들을 간단한 요구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어렵지 않은 걸 왜 안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으시면요. 자, 현관문을 나가는 것부터도 이 친구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관문을 나갔는데 옆집 아줌마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상상을 할 때 벌써 식은땀이 나요. 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뭐라 그러지? 식은땀이 나요. 공동 현관을 나갔는데 나 아는 애가 지나가다가 학교 갔다 오다가 나 마주치면 어떡하지? 나는 그 민망함을 어떻게 넘어가지? 자, 집 앞 어떤 상가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반갑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내 몰골이 형편없을 텐데 라든가 아니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시각으로 볼 때 나 빼고 사람들이 다 활기차게 사는 게 본인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1분 1초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공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공원까지 가는 길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멀고 굉장히 어려운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공원 정도에 도착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다시는 안 나와야지. 어떻게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지? 이러기가 쉬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집안에 오래 머물거나 내지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걸어봐. 이 사람에게는 3일, 몇 달 정도의 고통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좀 이해해 주셔야 되죠. 그래, 네가 사람들 눈이 그래서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 편할 때 해라.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것과 그까짓 거 어렵지 않은데 왜 안 하니? 이렇게 비난으로 들릴 만한 말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다르죠. 제가 이때까지 이런 얘기들은 또는 이런 톤의 얘기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간절히 소통을 원하시는데 소통에서 자꾸만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결과로 가는 소통 방법들은 덜 하시기를 권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하라는 거냐? 아이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약간이라도 좀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질문형을 평서문으로 바꾸셔라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넌지시 그냥 제안하고 끝내보시는 그 내용은 그대로 담으셔도 좋지만 정해놓고 할래? 했으면 좋겠다, 해라, 기한 그런 것들을 담지 않는 문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보다 더 권해드리는 거는요. 자녀 얘기를 또는 가족 구성원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부모님 본인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찍고 있는 오늘 유난히 며칠 사이 다른 날보다도 햇살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햇살을 봤다. 만약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어제하고 달리 굉장히 날이 맑아. 하늘이 굉장히 파랗게 개었더라. 내지는 오늘은 확실히 햇살이 좋아서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라든지 점심에 내가 사실은 비빔밥을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비빔밥보다는 냉면이 먹고 싶었어. 그래서 냉면을 먹었어. 참 맛있더라. 내지는 생각보다 맛이 없더라. 그 집이 뭐 어쨌는데 저쨌는데 냉면이 어떻더라. 다 나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주제예요. 날씨 얘기, 음식 얘기, 걸어가면서 내가 관찰했던 것들, 돌이 어떻게 됐더라, 뭐 풀이 어떻게 됐더라, 실록이 어떻게 됐더라 하는 얘기들은 나도 부담 없고 듣는 사람들도 부담 없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대답해야 될 주제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1분이 2분이 되게 2분이 3분이 되게 이렇게 시간을 늘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부담 없는 얘기를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 피하는 거는 막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그거에서 시간이 좀 연장되고 대화 자체에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된다면 조금씩 더 본인의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남편하고 싸운 얘기를 하더라. 들어보니까 참 힘들었겠더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나도 참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가슴이 아팠다.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해줬으면 걔가 위로가 됐을 것 같다. 즉, 내 속상함, 그 다음에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오늘 일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들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어떻게 느끼니?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라고 주초점을 너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얘기를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는, 자녀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요즘 저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엄마는 저런 사람이구나. 엄마는 친구랑 저렇게 지내는구나. 그냥 관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정말 한동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들어주는 내 편으로 자녀를 옆에다가 둘 수 있는 거죠. 자, 초점은 부담스럽지 않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서 대화를 좀 더 넓히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유의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넓히신 다음에 바로 본색을 드러내시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넌 어떻게 살 거니? 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를 가져가시는 건 이 앞에 것들이 와장창 깨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 아이를 물어보겠다라는 걸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그냥 나를 표현해주며 이와 같이 동반해서 삶을 또는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한동안을 하셔도 관계가 훨씬 더, 소통이 훨씬 더 유난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셔라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사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좀 나빴던 습관들, 나빴던 패턴들을 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줄이시는 이 노력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어렵지만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